안녕하세요. 워싱턴 교회에서 교제하고 있는 김성원 형제입니다. 안 나오나요? 나오나요? 예. 그러면 네, 같이 기도하시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 죄악간에서 구원하시고 또 주님의 복된 기회 가운데 불러주시며 감사드립니다. 주님, 저희 교회 가운데서 주님께서 맡겨주신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충성되지 못하지만 충성스레 여겨주셨고 또 주님의 일을 위해서 불러주셨습니다. 이를 위해서 저에게 필요한 지혜와 능력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 저희에게 공급하여 주셨고 또 저희 마음도 뜨겁게 주님을 향하여 살고자 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 부족한 거 너무 많지만 함께하는 가운데서 주님의 일을 선하게 이룰 수 있으시리라 믿습니다. 주님, 시간 처음부터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해 주셨고 전해지는 모든 스킬들이나 이런 것들이 단순히 저희의 기쁨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교회의 덕이 되고 또 형제자매들에게 큰 기쁨이 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저희 모든 시종에 주님께 부탁드리오며 저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스튼 교회에서 교제하고 있는 김성현 형제입니다. 제가 시작하기 전에요. 제가 정말 잘 못하거든요. 이렇게 실력도 별로 없고 좀 공부도 좀 게을리하고 그랬는데 어떻게 하면은 이거를 좀 이 시간을 유익하게 만들 수 있을까 하다가 고민을 하다 보니 이거는 저희 이번에 영상 팀을 보니까요 다 저보다 잘하시고 더 능력도 있으신 분들인데 저희가 인원이 좀 적더라고요. 아까 방송실 특송하실 때 보니까 형제님들이 우르르 나가서 하셨는데 그거 보면서 한 두세 분만 와도 충분하겠다 이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준비하면서도 제 가장 큰 목표는 영상 편집이 뭔지도 모르시는 분들이 보고 할 수 있겠는데 이 마음을 심어드리는 게 제 목표거든요. 그래서 영상 편집 참 쉽습니다. 이 제목도 사실 정해놓고 이제 고민을 하긴 한 건데 제가 이제 좀 혹시 첫 번째 특강 시간에 집사님께서 미디어는 뭐다 이렇게 딱 처음에 보여주신 사진이 있는데 기억나시는 분 있으십니까? 네? 예, 철가방 저도 하나만 신고 가려고요. 영상 편집이 쉽다 이거 하나 신고 가려고 하는데요. 그래서 외우시기 쉽도록 제가 이름을 정했습니다. 혹시 맞춰보실 분 있으십니까? 없으실까요? 제 시흥지 아실 것 같은데 예. 베베인데요. Video Editing Very Easy입니다. 그래서 VV만 기억하시면 돌아가셔도 영상 편집 쉽지 나도 한번 해봐야겠다 이게 좀 생기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왼쪽에 네 가지 정도를 좀 알려드리고자 하는데요. 하면서 제가 좀 안 좋은 버릇이 편집을 해놓으면 이제 컴퓨터 용량도 적고 제 외장하드도 이제 한 2개 정도로 돌려 쓰다 보니까 용량이 많이 쌓이잖아요. 그래서 그게 항상 쌓이면 지우라 그러고 쌓이면 지우라 그러고 이게 너무 스트레스여서 좀 만들고 완성되고 교회에서 시청을 하면 다 지워버리거든요. 그래서 제가 만들어 놓은 영상만 있지 작업한 후티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 준비하면서 엄청 큰일 났다 이거 어떡하지 고민을 많이 했는데 그래도 원래 있던 자료들로 좀 간단하게 몇 가지 좀 해놓은 게 있어서 필요한 보충 자료처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는 영상 편집을 하기 위해서는 소프트웨어가 있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까 어도비 계속 어도비가 오늘 나오는데요. 프리미어, 애프터 이펙트 네 저는 손도 안 돼. 그러니까 시작해보고 좀 어렵다 해서 포기를 했습니다. 왜냐면 물론 공부를 하고 투자하는 시간이 중요하긴 한데 가장 먼저 아까 이제 폰트 말씀하실 때도 강조하셨지만 메시지 전달하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는 간단한 소프트웨어로도 충분히 다 할 수 있고 가능하기 때문에
이거를 하면 할 수 있으면 좋지만 이것보다는 내가 편집을 하는데 더 신경을 많이 써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정말 이제 프로 고수분들께서 쓰시는 거긴 한데 저는 왼쪽에 두 개를 많이 씁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있는 게 다빈치라는 그 소프트웨어고요. 가장 큰 이유는 색감 조정이 너무 괜찮고요. 두 번째는 애프터 이펙트에서 할 수 있는 그런 애니메이션이나 그런 효과들을 훨씬 쉽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를 쓰고 있고 옆에는 저는 이제 맥 유저다 보니까 파이널 컷 프로가 있고 네, 그래서 이제 네 가지가 좀 뭔지 이제 조금 이게 이거구나 이 정도는 이해하실 것 같은데 가장 오른쪽에 두 가지 첫 번째 위에 있는 건 혹시 보신 분들 있으십니까? 네, 윈도우 무비 메이커고요. 밑에 있는 건 이제 윈도우에서 파이널 컷처럼 쓰는 베가스라는 프로그램인데 그 영상 편집 쉽잖아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윈도우 무비 메이커로도 충분히 할 수 있다. 입니다. 왜냐하면 그 가장 기본적인 개념이 이제 그 일러나 포토샵도 비슷하지만 모든 이제 영상 편집도 레이어 개념이라서 잘 쌓으면 이쁘게 보일 수 있거든요. 잘 쌓고 잘 붙이면 이쁘게 보일 수 있는데 그것들을 이제 기본적으로 좀 보여드리려고 하는 게 이 네 가지만 조금 기억을 하시면 좋습니다. 그러니까 네 가지는 그냥 영상 촬영을 할 때도 조금 고려를 해야 되는 부분인데 가장 첫 번째 클린 프레임이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 그 빛이 좀 적고 그 다음에 이제 사람들이 빠르게 움직이는 환경에서 영상을 찍어놓고 편집을 하려고 컴퓨터에 올리면 한 프레임 한 프레임 그러니까 1초당 프레임이 뭐 24기가 될 수도 있고 30기가 되고 뭐 그 사이가 될 수 있는데 이게 프레임을 하나하나 넘기면은 사람이 이렇게 사진 모습이 아니라 그 뭐라지 이렇게 유체이탈하듯이 이렇게 한 사람이 이만큼 늘어나 있고 이러거든요. 그러면 이걸 편집을 할 때 어디서 잘라야 되지 이렇게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내가 이거 영상을 촬영을 할 건데 빛이 어디가 좀 좋은가, 어디가 충분한 빛이 있는가, 혹은 내가 조명을 쓸 수 있는가 이런 생각을 조금 가지고 촬영을 하시면 좋고 두 번째는 편집을 하실 때 시뮬레이션 모션이라는 게 간단합니다. 저희가 지금 다 앉아 있는데 영상에 이 장면이 나왔다가 갑자기 뛰어다니는 장면이 나오고 그 다음 장면이 또 앉아서 밥 먹는 장면이 나오면 조금 이거 뭐지? 이렇게 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오히려 앉아 있다가 말씀 듣고 교제하고 밥 먹고 또 야외 활동하는 이제 그런 식으로 흘러가면 보시는 분들도 이게 그 자연스러운 그러니까 사람이 앉아 있는 자세나 사람이 앉아 있는 이제 위치 같은 것들이 비슷하다 보니까 좀 훨씬 보기 쉽다라는 생각이 들고 이제 세 번째는 두 번째랑 비슷한 건데요. 그 오브젝트가 있는 위치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제가 이렇게 영상 편집을 할 때 이건 저는 개인적인 건데 제가 이렇게 예를 들어서 저를 지금 영상에서 보고 계시다고 생각을 하면 아마 화면에 제가 가운데 있다라고 가정하에 제가 나왔는데 그 다음 장면에 어떤 다른 형제님이 나온다면 전 제가 얼굴에 있었던 곳에 그 형제님을 비슷한 위치에 놓는 걸 좋아하거든요. 왜냐하면 그러면 이게 자연스럽게 뭔가 볼 때 제가 누가 주인공인지 찾지 않아도 되고 이렇게 확 한눈에 들어올 수 있다는 것이 좋아서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이거는 다들 아실 것 같은데 인트로랑 아우트로가 되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영상이 그냥 틀어지고 사람들이 뛰어다니는 장면이 나오면 이게 무슨 내용이지? 혹은 이게 뭐 어디서 이 영상을 플레이하는 거지 싶을 수 있는데 저희가 영화를 보든지 TV 쇼를 보든지 그 각 방송국의 인트로가 나온다거나 혹은 영화사의 인트로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제 뭐 그 히어로물 같은 거 보면 마블 막 그 빨간색이 막 돌아가는 이게 항상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인트로 아우트로를 잘 쓰면 좋다. 근데 다들 아시겠지만 저희 교회는 영상 편집을 해야겠다 맘만 먹으면 인트로 아우트로가 벌써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거 아우트로인데요. 별거 없는데 이거 있으면 끝났구나 박수 나옵니다. 왜냐하면 안 끝나고 그냥 검정색 나오면 뭐 더 나오나 뭐가 나오나 이런데 이게 나오면 영상이 끝났구나 이게 이해가 되고 또 한 가지 이제 인트로인데요. 이거는 저희 교회에서 되게 잘 만드셔가지고
초별로 있더라고요. 4초짜리가 있고 10초짜리가 있고 15초짜리가 있고, 이건 이제 15초짜리인데 보시면 많이 보셨죠? 영상이 나올 때마다 나오는 건데, 이게 나오면 우선 교회 영상이 틀어지고 있구나, 이게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인트로 아우트로만 써줘도 교회 영상을 만들려고 하고 교회 영상을 뭔가를 보여주려고 하고 하는구나가 이해가 돼서 이런 기본적인 것만 좀 이해를 하면 좋다. 네, 그러면은 영상을 내가 촬영만 해놓은 거를 잘라서 붙이기만 하면 되는구나 라는 개념만 알고 계시면 되고요. 그 다음으로는 이제 조금 뭐라 해야 될까요? 영상을 촬영해놓은 영상들만 붙여서 나오면은 거의 사진들을 그냥 붙여서 나가는 슬라이드 쇼 정도 느낌밖에 안 되기 때문에 뭘 하면 좀 더 임팩트를 줄 수 있을까 생각을 했을 때 정말 쉬운 방법들만 좀 생각을 해봤는데요. 이제 가장 먼저 영상 어쨌든 스틱 앤 스택이라고요. 제가 이것도 이름을 정해봤는데 갖다 붙이고 쌓는 거예요. 아까 레이어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 영상 장면이 있으니까 다른 영상 장면을 쌓으면 당연히 밑에 있는 영상 장면은 안 나올 거고, 이 위에다가 이미지를 쌓으면 그 밑에 있는 장면들은 다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냥 이거는 내가 쌓으면 가장 위에 있는 것만 보인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거든요. 그게 이제 그 예 중에 하나가 로고죠. 로고 같은 경우도 이것도 이제 그냥 제가 급하게 만들어 봤는데요. 보시면 보이시나요? 흰색 글씨로 잘 안 보이시죠? 이게 왜 그러냐면 PNG 파일이라고, 이걸 이제 영상 위에 씌우면 그 글씨 말고 나머지 배경은 다 그냥 영상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영상 위에 씌우니까 이거는 보이는 거고, 만약에 이게 영상 밑에다가 올려놓으셨으면은 안 보였겠죠. 왜냐면은 그냥 레이어를 쌓는 개념이니까요. 그래서 그럼 이제 질문할 수 있잖아요. 근데 로고 이거 어떻게 만듭니까? 그래서 저는 쉬워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포토샵, 일러스트레이터 없으신 분들 있잖아요. 요즘 바뀌어서 이제 불법으로 다운을 못 받더라고요. 돈 내야 되고 해야 되는데 이거 내가 돈 내면서까지 아직 좀 커미트먼트가 안 생긴다. 이제 보시면 이거 파워포인트 같은 건데요. 맥북에 있는 키노트라는 겁니다. 파워포인트도 거의 파워포인트랑 같은 건데, 제가 파워포인트에서는 안 쓰다 보니까 같은 그 이펙트를 잘 못 찾아가지고 이걸로만 보여드리는 건데, 보시면 제가 그냥 검정색 배경에다가 글자만 썼거든요. 그냥 글자 쓰듯이. 이건 바꿀 수 있는 거고요. 근데 이거를 이제 익스포트 하실 때 백그라운드를 노 필이라고요. 백그라운드가 없는 상태로 세이브로 저장을 하시면요, PNG 파일 저장하시면 그냥 아까 그 로고처럼 쓰실 수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하면은 내가 막 이거 로고 만들어야 되는데 뭐 포토샵 켜야 되고 막 돌아가는데 시간 걸리고 이런 게 아니라 파워포인트만 있으면 만들 수 있는 거고, 똑같은 개념으로 이것만 있으면, 자 예를 들어서 아까 조금 비슷하죠? 보시면 여기 파란색 글에다가 이거 그냥 이대로 똑같이 익스포트해서 쌓으시면 파란색 있는 데다 글씨 쓰시면 되고, 노란색 있는 데다가 인터뷰하신 분 이름만 쓰시면 돼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포토샵, 일러스트레이터 알면 좋지만 몰라도 충분히 다 할 수 있다. 저희가 잘하시는 분들 몇 분 계시면 저희는 보조에서부터 시작을 하잖아요. 그럼 가장 중요한 건 내가 해낼 수 있는 일 먼저 하는 게 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포토샵 이런 게 없이 파워포인트만 있으면 충분히 다 이루어질 만한 일들이라고 알려드리고 싶어갖고 제가 이걸 준비를 한 거고요. 다음으로 이제 영상 두 가지를 보여드릴 건데요.
이제 뭐라 해야 될까요? 뭐 유튜브나 이제 뭐 TV 이런 거 보면은 자주 나오는 장면인데 만드는 게 되게 쉽거든요. 왜냐면 그 영상을 잘라서 줌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보여드리려고 하는 영상이 뭐냐면, 사실 제가 이게 아까 말씀드렸지만 제가 그 영상을 만들어 놓고 지우는 그런 버릇이 있어가지고 그 저번 청년 임원 수련회 때 찍어놓은 영상이 아직 있더라고요. 촬영하신 분이 이제 그 찍어놓으신 SD 카드에 아직 남아 있길래 그걸 좀 썼는데,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이 나올 수도 있으면서 너무 놀라지 마시고 봐주셨으면 좋겠는데, 우선 이거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치즈가 나오는구나 하고 치즈가 강조되는 부분이네라고 알 수 있죠. 왜냐하면 슬로우 모션 게 뜰 때 치즈가 따라 올라올 때 슬로우 모션이 들어갔으니까요. 근데 그냥 저렇게만 들어가면 지루한데라고 생각하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줌을 조금 넣으면 그냥 이제 간단한 건데요. 이거 치즈 보여주려고 하는 거구나, 이해가 됩니다. 근데 똑같이 하되 이번에는 슬로우 모션을 빼고 줌만 넣어보겠습니다. 줌을 이렇게 쭉 당기는 게 아니라 그냥 잘라서 줌을 해놓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사진이 아까 한 장 있으면은 그걸 100% 확대한 사진이 있고 200% 확대한 사진이 있고 하듯이 영상을 그냥 확대한 상태인 줌으로만 보여드리면 왜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면 사실 이게 촬영이 잘 된 것도 아니고, 왜냐하면 보시면 아시겠지만 화질이 많이 깨져 있거든요. 촬영이 빛도 좀 적고, 그리고 사람들도 포커스가 안 맞춰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줌만 넣은 것 때문에 재미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소스나 이런 방법적인 거는 저는 이제 너무 손쉽게 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해서요. 이거는 정말 영상을 내가 해봐야지 하고 소프트웨어 킨 상태에서 5분만 들여다보시면 다 할 수 있는 장면들입니다. 그래서 나 영상 좀 해보고 싶다 하면 영상팀 항상 들어오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제 컬러 애드링인데요. 색깔이 중요한 이유가 저희가 이렇게 보는 색깔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분명히 색깔을 보고 있는데 영상을 봤는데 다른 색이 나오면 어색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좀 이것도 예를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가장 먼저는 블랙 앤 화이트죠. 그냥 흑백스러운. 두 번째는 이제 좀 색깔이 눈에 띄는, 그다음에는 이제 좀 따뜻한 색깔 혹은 좀 시원한 색깔 등을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지금 영상 나오시는 걸 보면 이게 이럴 때 들어가면 어떤 느낌인지 알겠다 싶으실 거예요. 그래서 이건 이제 흑백 효과를 넣은 거예요. 그럼 뭐 약간 올드한가, 아니면 뭐 약간 그 예전 뭐 과거 회상이라든지, 너무 이게 저희가 드는 색깔들이 많은데 이제 좀 시원한 걸 보여드려 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그 기본 촬영했을 때 맨 처음 장면 보여드릴게요. 이게 처음 촬영했을 때 카메라에서 나온 장면이거든요. 이게 세 명의 형제자매들이 손을 흔들고 있구나, 봉사를 하고 있구나는 알겠지만 색깔적으로 이렇게 눈에 확 들어오는 게 없어서 색깔을 조금 입혀보면, 이거는 이제 좀 시원한 색깔, 파란색을 위주로 많이 넣은 거고요. 반대로 따뜻한 색깔을 넣으면 그 색깔만 조금 색감만 달라졌는데도 불구하고 영상에서 나오는 이미지가, 저희가 받아들여지는 것들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색깔을 조금 내가 오늘 예를 들어서 내가 이번 영상에는 좀 과거 회상하는 혹은 좀 감동적인 장면을 넣고 싶다 하면은 흑백을 넣으실 수도 있는 거고, 혹은 이번에는 좀 하계 수양이니까 따뜻하게 좀 따뜻한 색깔들을 위주로 넣어야겠다 하면은 색깔에 일부러 차가운 그 시원한 파란색이나 남색 이런 색깔들보다는 따뜻한 주황색, 빨간색을 더 강조해서 넣으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제가 좀 색깔 튀는 걸 좋아해서 이렇게 보통 많이 하는데요. 이거랑 처음 그냥 찍은 영상이랑 같은 영상인데도 불구하고 색깔을 입혔다는 것 때문에 분위기가 달라지고 퀄리티도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색깔을 입히는 것도 너무 중요하다라는 거 알려드리고 싶고요. 다음으로는 오디오입니다. 자, 저희가 벌써 그 영상 편집하는 거, 그 다음에 색깔, 그 다음에 오디오까지
왔는데요. 오디오가 왜 영상 편집이랑 중요하냐면 영상을 막 듣잖아요. 저희가 영상을 보기도 하지만 같이 소리를 듣는데 가끔은 막 인터뷰 소리가 나오는데 밑에 깔린 배경음악 소리가 너무 커서 이 사람이 뭐라고 하는 거지? 그러니까 자막이 들어가 있어서 겨우 알아듣고 있는데 못 알아들 때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조심하고 그런 것들을 좀 고려해야 된다라는 것들 때문에 이제 팁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가장 먼저는 그 인터뷰 하는 거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급하게 한 형제님을 섭외해서 인터뷰를 좀 했는데요. 사실 인터뷰라고 하기는 뭐하고요. 그냥 인터뷰 장면이 정면에서 카메라에다가 말을 한 인터뷰입니다. 방금 들으셨어요? 다시 한번 들려드릴게요. 안 들리시죠? 왜냐하면 카메라에다 대고 말하니까 카메라에서는 주변에 있는 소리 그리고 찍는 사람의 소리 모든 소리가 들어가고 카메라에 이제 내장되어 있는 마이크 자체가 좋은 마이크가 아니기 때문에 소리 잡는 게 너무 힘듭니다. 근데 이거를 제가 방금 보셨지만 이영재님이 핸드폰 들고 있었거든요. 이게 제 핸드폰인데 음성을 녹음을 한 거예요. 이제 그 촬영 팀에서 그 영상 할 때 인터뷰 항상 도와주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저희가 항상 마이크 그 핸드폰에다가 따로 녹음을 부탁드린 이유가 있는데 이것도 잘은 안 들릴 겁니다. 소리가 컴퓨터에서 나와서. 근데 훨씬 잘 들리죠. Hello, I'm Brother Daniel. 네, 이거 소리 자체가 다르게 들리거든요. 왜냐하면은 그 아이폰 핸드폰이잖아요. 뭐 마이크도 아니고 아이폰으로 녹음을 했을 뿐인데 음성을 따로 잡으니까 훨씬 알아듣기도 쉽고 들리기도 잘 들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상태에서 만약에 아까 첫 번째 영상에서 이 영상에서 소리만 높이고 배경음악을 지웠다면 잘 안 들렸을 건데 두 번째 같이 이제 음성을 따로 따고 배경음악을 집어넣으면 배경음악을 좀 소리가 잘 들리게 넣어도 충분히 목소리가 들릴 거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은 거고요. 다른 거 하나는 인터뷰를 하다 보면 이렇게 정면으로 인터뷰를 하기도 하지만 다큐멘터리 같은 거 보면 이렇게 앉아서 대화하듯이 앉아 있고 카메라는 이 사람 옆면을 찍을 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건데요. 영상 내용이나 영상 분위기에 따라서 그냥 정면이 나오는 것도 좋을 수 있지만 가끔은 혹은 예를 들어서 학예 수행회 때 말씀 듣는 분 인터뷰를 하고 싶다. 그러면 인터뷰 이 내용이 그냥 말씀 어떻게 들으셨어요가 아니라 말씀 듣는 그 프로세스를 계속 찍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약간 이런 식으로 하면은 다큐스러운 그런 좀 분위기도 잡을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인터뷰 소리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다른 거 두 가지가 사운드 이펙트랑 BGM인데 제가 사운드 이펙트 먼저 들려드리겠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먼저 이거 한번 보십시오. 그냥 제가 글씨를 그 보통 소프트웨어 편집 소프트웨어 치시면은 타이핑이라는 그 자막 처리하는 기능이 있거든요. 그냥 그거 한 겁니다. 지금 여기다가 보시면 이게 하나하나 나오는구나 자막이 하나하나 써지는구나 알 수 있는데 여기다가 소리는 잘 안 들리겠지만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거 그냥 저거 하나하나 써질 때마다 맞춘 거 아니거든요. 그냥 원래 있는 효과음 가져다가 아까 레이어 썼듯이 자막 밑에다가 레이어를 쌓았습니다. 어차피 음악은 보여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소리는 그냥 자막 밑에다 쌓고 그냥 이것만 넣었을 뿐인데 훨씬 볼 때 이게 그 타자 치듯이 자막이 써지고 있구나라는 게 인식이 되니까 이런 되게 사소한 것들인데 보시면은 도움이 되는 것들이 많고요. 두 번째 이어서 이제 BGM의 중요성을 좀 알려드리려고 하는데 먼저 이거 먼저 들려드리겠습니다. 잘 안 들릴 이게 소리가 연결이 잘 안 돼 있어서 안 들릴 수도 있는데요. 자, 여기까지 보여드리겠습니다. 그 BGM 들으면 이렇게 나오면 이거 뭐 좀 드라마틱한 게 나오겠다. 이거 좀 웅장한 게 나오겠다. 뭐 우리는 어디 교회다 이거 하는 거지 않습니까? 이게 그 청년 임원수회 때 찍은 영상인데 우리는 어디 교회다 하고 이런 음악이 나오면 이 교회에
혹은 청년회에서 뭔가 새로운 걸 시작하겠구나, 혹은 더 멋있는 걸 다짐을 했겠구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다른 BGM을 씌운 걸, 똑같은 영상에서 다른 BGM 씌운 걸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같은 영상인데 BGM이 달라서 영상의 분위기도 다르고 또 영상에서 말하고자 하는 내용도 다르게 느껴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약간 뭐라고 말씀드릴지 모르겠습니다. 네, 형제자매들이 조금 웃기게 표현이 되는 그런 장면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영상 편집을 할 때 오디오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고요. 다음은 이어서 이 삼각형을 보여드리고 싶은데, 제가 이게 하다 보니까 이게 이 세 가지가 다 세 박자가 맞아야 좋은 영상이 되더라고요. 이제 한번 잘 촬영한 영상이 편집 잘한 영상이 안 부럽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촬영을 한번 잘 해놓으면 잘라서 쓰기가 너무 쉬운데, 편집을 잘한 영상은 잘 찍었는지 못 찍은 거를 힘들게 꾸역꾸역 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카메라로 촬영 아무리 잘했어도 색깔을 아까처럼 흑백을 넣는다거나, 아니면 색깔을 아예 보정을 안 하거나, 혹은 오디오가 잘못 들어가거나 오디오 효과가 잘못 들어가면 영상미는 너무 좋은데 안 어울리는, 이게 말하고자 하는 게 뭐지? 라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내가 각 교회에서 내가 이런 영상을 만들어 봐야겠다 했을 때, 촬영을 하실 때는 보통 이제 저는 이렇게 삼각대 올려놓고 찍는 걸 좋아하거든요. 왜냐면 손이 안 흔들려야 자르기가 편해서. 촬영을 하신 다음에 내가 이번 영상은 뭔가 하계수영에 다가오니까 전도하자, 좀 우리가 마음이 웅장해지는 그런 영상이다 하면은 유튜브에다가 웅장한 부금 치시면 엄청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막 다 웅장한 부금 치면은 저작권 없는 웅장한 부금 뭐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거 갖다 쓰시면 돼요. 그래서 오디오 쭉 들어보시고 오케이, 이 오디오 써야겠다 하면 쓰시면 되고, 그 다음에는 색감이라는 게 있으니까 좀 웅장하니까 이걸 좀 따뜻하게 혹은 좀 흑백으로 표현을 해야겠다 하면은 하시면 되고, 제가 말씀드린 것들이 들으시면서 영상 편집 쉽다 그랬는데 뭔가 효과적인 게 맞네 싶으실 수 있는데, 제가 아는 한 윈도우 무비메이커 외에 다른 소프트웨어는 다운받으시면 그 안에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새로운 걸 사야 되거나 새로운 거를 내가 시도를 해야 되는 게 아니라, 거기 있는 옵션들을 그냥 드래그 해가지고, 아까 레이어 썼는다 그랬죠? 레이어 썼듯이 쌓으시면 그냥 자기가 알아서 해줍니다. 그래서 영상 편집이라는 건 전혀 어렵지가 않고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제 라이팅이 중요한 건데요. 이거는 별로 말씀드리지 않아도 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사진 찍으실 때 가끔 사진 찍으면은 앞에 있는 사람은 엄청 어두운데 뒤에는 밝고 이런 사진을 찍히잖아요. 그게 이제 저희가 소위 말하는 이제 역광 때문에 그런 건데, 빛이 여기서 쏘고 있으니까 빛이 카메라로 너무 많이 직접 들어가고 저는 이제 그림자만 들어가게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하는 건데, 보편적으로 저희가 강당에서 영상을 찍을 때는 조명이 다 위에 있기 때문에 어느 각도에서 찍어도 큰 무리는 없고요. 대신 야외에서 찍을 때는 뭐 10시부터 한 2, 3시까지는 아무 무리가 없겠지만, 너무 이른 아침이나 너무 늦은 저녁에 해가 지기 전 저녁에 찍으실 때는 해 위치 한 번만 확인하시고 해 반대로 찍으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믿음관을 등지고 영상을 찍고 싶은데 지금 오후 5시인데 너무 역광이다 그러면 내일 만납시다, 내일 아침에 8시에 만납시다 하면은 반대니까 되게 잘 들어올 거고요. 반대로 식당에서 아침에 찍고 싶은데 아침에 가니까 역광이라서 안 나온다 그럼 우리 좀 이따가 밥 먹고 한 3, 4시쯤 찍읍시다 하면은 잘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조명이 너무 중요한 것처럼, 조명의 위치가 항상 위에 있을 때는 큰 상관은 없지만, 그게 아닐 때는 역광만 조금 피해 주시는, 그러니까 시간만 조금 조절해 주시면 영상 촬영하시는데 아무 문제가 없을 거고요. 그리고 한 가지 제가 이제 알려드리고 싶은 팁이 있는데요. 저도 이제 배운 건데, 저희가 모두의 영상 같은 거 보통 이제 만드는 교회들이 있는데, 그런 거 하면은 그러니까 이번 달 일정,
뭐 다음 달 일정 뭐 이렇게 쭉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보통 이제 그 뉴스에서 나오듯이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요. 이거 이제 프레젠테이션 저희 오늘 한 거 쓴 건데 이거 영상 그 소프트웨어 쓰면은 복잡하거든요. 왜냐하면 그 초마다 새로 쌓아야 되고, 그러니까 보시면 자 가장 바탕이 레이어 하나겠죠. 그다음에 제목이 레이어가 두 번째 겁니다.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일곱 번째, 일곱 개 레이어가 들어가면 이제 제 컴퓨터처럼 사양이 별로 안 좋은 컴퓨터는 막 혼자 막 돌기 시작해요. 막 팬 돌아가고 시끄러워지고 막 이러는데 이거를 이제 쉽게 알려드릴 수 있는 방법이 아까 제가 그 키노트 보여드렸잖아요. 똑같은 건데요. 이거 파워포인트를 만든 겁니다. 이거 그냥 파워포인트를 똑같이 만들고 이건 글자 쓴 거고요. 파워포인트는 어렵지 않으니까 대신 여기다가 그냥 이제 애니메이션 하고 여기 이제 flyin이라는 애니메이션 하나 넣은 겁니다. 순서대로 1, 2, 3, 4, 5가 들어갔고 이걸 파워포인트로 플레이를 하면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이렇게 나오는데요. 자, 이거를 영상에다가 편집을 할 때는 방금 제가 보여드린 걸 그냥 집어넣기만 하면 되거든요. 근데 그건 어떻게 하냐면 자, 파일, 익스포트, 그다음에 여기 mp4 하시면 자기가 알아서 영상으로 만들어 주거든요. 그럼 이걸로 영상으로 만든 게 제가 방금 보여드린 이건데요. 그래서 그냥 플레이하면은 그래서 생각이 쉬우실 겁니다. 이거 하면은 뭐 4월 일정 1, 2, 3, 4, 5 고 저희 그 청년회에서도 그 매달 그 청년회 일정 만들고 또 혹은 이제 청년회에서 나가는 물품들이 있는데 그 내용물 중에 하나를 저희 교회 청년회 이제 임원 형제님이 파워포인트로 만들기 시작했는데 자기가 파워포인트를 하다 보니까 몰랐는데 파워포인트 할 수 있는 게 너무 많다는 거예요. 포토샵으로만 할 수 있는 거 외에는 자기가 다 할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더라고요. 그만큼 저희가 알고 있는 툴들이 어려울 것 같은데 방법만 알면 너무 쉬운 것들이 많아서요. 아까 그 전에 이제 프랙티컬한 거 알려드린 형제님들이 유튜브 치면 나온다고 하셨는데 유튜브 치면 다 나오는데요. 모르는 것들은 혹은 모른다기보다는 이제 컴퓨터 사양이라든지 혹은 시간이라든지 그런 여유가 좀 없으신 분들은 파워포인트를 쓰신다거나 아까처럼 뭐 맥북 같은 경우는 키노트가 되겠죠. 그런 걸 쓰신다거나 이제 마지막으로 그 저도 얼마 전에 그 우유미 자매님께서 미리 캔버스라는 웹사이트를 알려주셨는데 제가 여기 인터넷이 안 돼서 못 보여드립니다. 근데 거기 가면 이렇게 만들어 놓은 템플릿들이 벌써 엄청 많습니다. 포스터도 있고 파워포인트도 있고 그 외에 그 유튜브 썸네일도 있고요. 그냥 해야 되는 거는 제목 바꾸고 그림 바꾸고 색깔만 바꾸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그 이거 그 제가 아까 보여드린 잠시만요. 어디 갔지? 죄송합니다. 이거 파워포인트 미리 캔버스에서 템플릿만 따다가 이름 바꾸고 위치만 바꾼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 능력이 이 정도가 안 되는데 하니까 나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 영상 편집하는 거는 기본적인 개념 촬영을 한 다음에 그 깨끗한 프레임에 잘라서 붙이면 된다. 그리고 내가 보여주는 것들이 있다면 레이어로 쌓으면 된다라는 것만 아신 상태에서 그 외에 툴들 있지 않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색감이라든지 음향이라든지 그런 것만 넣으시면 그리고 혹은 이제 로고도 그렇고 그 슬라이드 쇼도 그 아까 그 하나씩 보인 슬라이드 쇼도 그렇고 쉽게 하실 수 있는 것들이 많아서 각 교회에서 해보시면 안 하시던 분들도 제 생각에는 한두 번만 해보면 대충 감이 오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외에도 그 이제 죄송합니다. 제가 맥 유저라서 윈도우 그런 툴을 잘 모르는데 맥북 보면 이제 포토스라는 앱에 포토 슬라이드를 만들어주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진만 갖다가 드래그해서 넣어놓고
슬라이드 쇼를 하면 자기가 알아서 만들어줘요. 그걸 이제 그 어떤 그 지훈자매님이 저희 교회 어떤 형제님 결혼하실 때 결혼식 영상으로 그걸 쓰셨거든요. 그 형제님 그걸 보고 와 놀라신 거예요. 와 이렇게 퀄리티가 있구나. 저한테 형제님 저런 거 할 줄 알아요? 저 너무 멋있는데 그러시길래 아 그러게요 이러고 말았습니다. 근데 그거 그러니까 뭐 지훈자님 고생 많이 하셨는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사진 갖다 놓고 슬라이드 쇼 하면은 그런 기본적인 템플릿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활용만 잘하면 누구든지 영상 할 수 있다. 그래서 그 방송실에서 형제는 3명 올 수도 있는 거고 다른 데서도 한 오실 수 있는 거고 영상이라는 게 어려운 게 아니라서 그리고 저희가 수양관에서 같이 봉사할 때는 그 카메라도 대여해드리고 하거든요. 그래서 개인 컴퓨터만 들고 오시면 같이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네 영상 편집이 쉽습니다. 조금 시간이 짧아서 더 자세하게 말씀 못 드렸는데 혹시 질문 있으십니까? 네? 마지막 PPT요? 마지막 슬라이드요? 이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 예, 끝났습니다. 이게 마지막이었습니다. 예. 혹시 더 있으십니까? 네, 없으시면 뭐 이렇게 이름 때문에 막 큰 기대를 하고 오셨던 분들 있으실 수도 있는데 그 별거 없고요. 저도 배워본 적이 없이 그냥 맨 처음에 교회 영상이든 뭐든 그냥 이렇게 사진 슬라이드 쇼 하듯이 했었는데요. 교회에서 하다 보니까 이제 형제자매들 만나 뵙게 되고 또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더 능력 있는 더 스킬 있는 형제자매들 오시게 되고 같이 봉사를 하다 보니까 저도 조금씩 알게 되더라고요. 어깨 건너 넘은 것들이 그 지교에 돌아가서 작업을 할 때는 또 그게 도움이 되고 해서 어차피 같이 봉사하고 미디어 그 선교부 통해서 제가 이제 쓰임 받을 수 있는 큰 기회이기 때문에 저도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관심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알려만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예, 그럼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 죄악가운데 수고하시고 또 주님의 몸된 기회 가운데 불러주셔서 함께 형제 자매들과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며 감사드립니다. 주님, 저희 이번에 주님께 허락하여 주셔서 방송 미디어 선교부 수련회라는 이름으로 함께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모여서 여러 가지 특강들 듣고 또 영상 편집에 대해서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며 감사드립니다. 주님, 저희 개개인 실력은 좀 모자랄 수 있고 또 교회에서 큰 형제자매들에게 영상으로만 큰 영감을 드리기에는 부족할 수 있지만 주님께서 사용하시고 또 주님께서 교회 안에 선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더욱 의지하고 봉사하려고 합니다. 주님, 저희 다가오는 학예 수양회 위해서도 준비하는 모든 손길 가운데 함께해 주셨고 저희에게 필요한 능력과 지혜 부어주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 이렇게 가지고 또 영상에 대해서 배울 수 있도록 허락하시며 감사드리며 저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